두 번째로는 지금 언어 모델을 활용한 일상 대화 시스템, 오픈 도메인 다이얼로그 시스템에 대해서 김대규 연구원이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언어 모델을 활용한 일상 대화 시스템 개발에 대해 발표를 진행할 한국어 컴퓨터 김대규입니다. 저희 한국어 컴퓨터 챗봇은 챗봇에 필요한 딥러닝 모듈이나 챗봇 엔진, 그리고 시나리오 관리 툴, 통계 툴 등 챗봇에 필요한 전반적인 모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 중에서 챗봇에서 근래 이제 메인 이슈라고 할 수 있는 일상 대화 태스크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를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먼저 이제 해결하고자 하는 주제를 설명을 드릴 텐데요. 실제 여기 화면은 저희 한컴 오피스톡에 질의를 던지고 답변이 나온 것을 캡처한 화면입니다. 여기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예를 들면 춥다, 뭐 예를 들면 여행 가고 싶은 곳이 있어, 뭐 배고프다,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답변이 나온 것이 있고요. 또 뭐 현재 위치에서 쪽 찾기 방법은 오피스 기능에 대한 질문이나 뭐 지식 검색과 같은 이런 질의들을 저희 챗봇에서 들어오고 또 답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챗봇의 입력으로 들어오는 대화를 두 가지 종류로 구분지어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먼저 지식 획득이나 이제 정보의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목적 지향형 대화를 태스크가 있습니다. 대부분 이런 대화들은 제한된 도메인 하에서 명확한 의도가 있고 또 명확한 답변이 있는 태스크입니다. 또 이와 성격이 약간 다른 일상 대화라는 도메인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어떤 정보 획득이나 이런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냥 대화 자체가 목적인, 그리고 그 질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답변이 가능한 하나의 태스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목적 지향형 대화는 의도가 명확하고 또 질문과 답변에 대한 셋을 패턴화하기 쉽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실제로 저희뿐만 아니라 많은 솔루션에서도 이런 것들을 의도 분석이나 이제 뭐 룰 베이스적으로 해결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일상 대화는 이런 것들을 패턴화하고 이제 매핑하고 이제 하는 게 약간 애매하고 또 이런 질의와 답변에 대한 세트가 종류가 많아지게 되면은 이런 데이터 관리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다른 접근으로 이걸 해결하는 게 요즘에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도 목적 지향형 대화 같은 경우에서는 의도 분석기나 이제 룰 베이스적으로 해결을 할 수 있는데요. 그에 반해 일상 대화는 저희는 딥러닝의 블랙박스로 학습하여서 엔드-투-엔드 모델로 해결하는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도 이 일상 대화 태스크를 어떻게 저희도 해결하고 있는지에 대한 개발 경험을 공유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주제와도 맞는 일상 대화가 저희 태스크로 계속 이제 앞으로 뒤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일상 대화 태스크에 대해서 접근하는 저희 두 가지 모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검색 모델입니다. 예를 들어 이러한 대화 셋이 있다고 가정할 수 있겠습니다. 뭐 예를 들면 만나서 반갑다. 뭐 나는 지금 밥을 먹고 싶다. 뭐 너는 AI에 관심 있냐. 뭐 이런 잡단 형식의 질문들이 있고 뭐 답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대부분의 잡단 형식의 대화 셋은
클러스터링이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답변을 기준으로 이제 질문들을 클러스터링하고 할 수가 쉽죠. 그래서 이렇게 색깔 표시해 놓은 것처럼 저희도 이제 대화를 리스폰스 단위로 클러스터링해서 이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색 모델이라 함은 이렇게 클러스터링된 질문들이 들어왔을 때 지금 학습하고 있는 여러 가지 답변 셋에서 가장 적합한 답변을 선택하는 모델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검색 모델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모델을 한번 설명을 드리면요. 퀘스천과 리스폰스에 대해서 각각의 이제 인코더를 하나씩 둡니다. 이 인코더를 하면 뭐 버트가 될 수도 있고 뭐 다른 여러 가지 LSTM이나 인코더가 될 수 있겠죠. 이 인코더를 통해서 각각의 질문과 답변에 대한 의미가 내포된 벡터를 이제 캡처링하고요. 이 벡터들에 대한 유사도나 뭐 다른 스코어링을 통해서 계산하게 돼서 이 질문은 이 답변이 선택돼야 된다라는 것을 엔드투엔드로 학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간단한 모델인 경우에는 유사도 계산을 단순히 이제 시밀러리티에서만 이제 각각의 벡터와는 별개로 이 시밀러리티에서만 계산하기 때문에 성능이 약간 떨어지는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모델은 폴리 인코더라는 모델입니다. 논문은 이제 근래 페이스북 블렌더 챗봇에서도 베이스 모델로 사용하고 있는 인코더 중에 하나인데요. 버트를 베이스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존의 바이 인코더 모델과 다른 점은 퀘스천과 리스폰스의 각각 의미를 캡처하는 어텐션 레이어를 제외하고라도 이 캔디데이트, 그러니까 리스폰스에 대한 의미가 더 한 번 내포될 수 있도록 중간에 어텐션 레이어가 하나 더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마치 하나의 문장을 이제 버트에다 입력해서 크로스 인코더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실제로 이제 학습하고 있는 데이터 포맷을 보여드리면요. 이렇게 퀘스천과 리스폰스를 이제 구성을 해놓고 그리고 성능을 위해서 네거티브 샘플링을 어느 정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학습을 진행하고 나면은 이제 저희가 각각의 방금 설명드렸던 질문이 들어오면 적합한 답변을 선택할 수 있는 모델이 학습이 되는데요. 저희가 크게 두 가지를 실험을 했습니다. 한 가지는 영어 모델에 대한 것, 그리고 여기 하단에 있는데요. 두 번째는 한국어에 대한 모델을 검색 모델로 학습을 하고 실험을 했는데요. 이 각각에 대해서 탑 K, 그러니까 이 모델에서 추천하고 있는 탑 K개의 답변에 대해서 얼마나 내가 원하는 답변이 들어왔는지를 매트릭으로 한번 평가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R1일 때, 그리고 탑 K, 탑 2일 때, 탑 5, 탑 10일 때 잘 평가를 한 것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탑 1에서도 많은 답변이 98% 이상 재현이 될 수 있는 모델로 지금 학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제 한국어 같은 모델에서도 지금 현재 탑 5 안에서는 웬만한 답변은 지금 다 처리할 수 있도록 지금 검색 모델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 모델 한국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또 계속 지속적으로 보완해서 영어 성능까지 올리는 게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검색 모델에는 이제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질문 답변 학습 데이터에서 포함되어 있지 않는 질의가 들어올 경우 엉뚱한 답변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모델의 이제 근본 자체가 이제 선택이기 때문에 답변이 없으면은 질문에 없는 답변에 없는 데이터셋이 들어오면 엉뚱한 답변을 선택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두 번째로 설명드리고자 하는 것은 생성 모델인데요. 생성 모델은 언어 기반으로 하고 있는 생성 모델이기 때문에 생성 모델을 언어 모델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 모델이 무엇인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 머리부터 발끝까지라고 말씀드렸을 때 사랑스러워다, 뭐 아니면 나는 핫이슈가 나온다,
아니면 오르나미시가 나온다. 뭐 이렇게 각각 다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은 10대 내가 10대인 경우이다 그러면은 보통 이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르나미시라고 얘기를 하고 20대 같은 경우는 하디슈, 뭐 30대는 사랑스러워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세대별로 머리부터 발끝까지라고 했을 때 서로 이해하고 있는 각각의 자연스러운 모델이 서로 생각하고 있는 언어의 그런 모델이 서로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그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 어휘의 집합을 가장 비슷하게 구현한 것을 언어 모델이라고 설명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예를 들면 30대 언어 모델 학습시켰다 그러면은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얘기하면 사랑스러워가 나오도록 하는 것을 이제 언어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 지금 입력에 센텐스 소스에 이제 안녕하세요가 나오고 타겟에 또 만나요가 나오도록 학습이 됐다고 했을 때 안녕하세요가 들어갔을 때 또가 나오게 하고 안녕하세요 또가 들어갈 때 만나가 나오게 되고 안녕하세요 또 만나가 들어갈 때 요가 나오게 함으로써 앞에 단어들을 보고 다음 단어를 예측할 수 있는 방금 제가 여기서 설명드렸던 문장의 일부를 보고 다음 단어의 확률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언어 모델에서는 학습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GPT를 쓰는 이유도 이 언어 모델을 사용하기 위해서인데요.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 GPT와 버튼은 구조가 다릅니다. 그래서 GPT는 이제 트랜스포머의 디코더 모델을 주로 사용하고 버트에서는 트랜스포머의 인코더 모델을 주로 사용하는데요. 그래서 GPT를 디코더 스택이라고 할 수도 있고 버트를 인코더 스택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GPT는 이런 디코더의 사이즈에 따라서 이제 모델에 여러 가지 구분이 되어 있는데 저희는 주로 GPT 미디움 사이즈 이상으로 이제 사전 학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GPT 모델을 통해서 이 다음 단어가 무엇인지를 학습하고 이 학습한 것을 저희가 일상 대화에서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GPT는 이뿐만 저희가 말씀드렸던 뭐 대화 모델뿐만 아니라 뭐 언어 이해나 뭐 요약이나 번역 같은 태스크에서도 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GPT 모델을 기반으로 다이얼로 GPT라는 모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GPT-2 기반 모델이 이제 생성 모델이고 언어 모델이지만 대화 모델에서 좀 더 특화되어 있는 다이얼로 GPT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다이얼로 GPT는 사전 학습부터 레딧에 있는 그런 잡담 형식에 대한 대화를 많이 학습되어 있는 모델이고요. 그리고 GPT와 다른 로스 펑션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좀 대화에 최적화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추가하고자 하고 했던 싱글턴 태스크에도 좀 더 최적화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예를 들어 입력으로 뭐 so nice to meet you가 들어오면 출력으로 glad to meet you가 나올 수 있도록 확률을 디코더를 활용해서 최대한은 확률 분포를 가진 언어 모델을 학습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연은 못 해드려서 캡처한 것만 좀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잘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고요. 아까 검색 모델과 아마 다른 부분을 아마 볼 수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이 답변이란 게 저희가 언어 모델 자체가 이 답변을 저희가 인스턴스로 데이터를 넣은 그 데이터를 그대로 출력으로 뱉는 게 목적이 아니라 언어 모델을 자연스러운 답변을 생성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실제로 학습하지 않는 답변들도 얘가 자연스럽다 생각하면 뱉어내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모델 같은 경우에 학습을 질문과 답변 셋을 이제 단순히 질문 답변 셋으로 매핑해서 학습이 진행이 되고요. 저희가 지금 이걸 학습해서 지금 현재 퍼플렉시티 1.38이라는 준수한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계속 말씀드렸던 검색 모델에서는 학습시키지 않는 질문 답변이 들어왔을 때
이상한 답변을 선택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과연 다이얼로그 GPT에서는 학습시키지 않는 질문이 들어왔을 때 얼마나 잘 답변을 할까? 이것을 저희가 평가하기 위해서 블루 스코어 매트릭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학습하지 않는 질문이 들어왔을 때 얼마나 내가 원하는 답변이랑 유사하게 답변을 생성하는가라고 봤을 때 저희가 N그램 1부터 N그램 4까지 블루 스코어를 평가를 했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학습하지 않는 질문이더라도 반 정도, 3분의 1 정도는 비슷한 의미의 답변을 생성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는 단지 그냥 단어에 대해서 이제 스코어링하기 때문에 의미적으로는 또 이거보다 더 높은 의미가 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말을 빨리 한 것 같은데요. 이게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그래서 이 검색 모델과 생성 모델을 저희가 개발하면서 간단한 인사이트를 좀 전달 드리면요. 검색 모델은 이제 GPT 기반이 죄송합니다. 버트 기반이기 때문에 선택하는 태스크가 일단 기본적이고 생성 모델은 GPT이기 때문에 이제 적합한 답변을 만드는데 이제 태스크가 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검색 모델 같은 경우에는 질문과 답변 셋이 제한적이면은 좀 유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답변의 개수가 질문이 몇 개인지는 모르겠지만 답변의 개수가 한 100개 정도 된다 하면은 제 생각에 검색 모델이 훨씬 유리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것보다 더 나간다. 답변이 200개, 500개 그리고 내가 지금 답변하는 것들이 좀 데이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관리도 어렵다 하고 한다면은 생성 모델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색 모델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데이터 기획자라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플로우를 구성할 수 있는 관리자가 있다면은 이 검색 모델이 좀 더 명확하게 답변을 뱉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검색 모델이 적합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제 나는 자연스럽게 좀 더 많은 답변을 내는 게 모델의 목적이 좀 더 있다고 한다면은 생성 모델이 좀 더 태스크에 부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검색 모델에서 이 멀티턴을 구현하는 게 사실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모델에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컨텍스트 벡터를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멀티턴으로 계속 가다 보면은 생성 모델이 좀 더 적합하다고 개발하면서 인사이트를 얻었던 것을 전달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질문 있으시면 받겠습니다. 네. 시간이 한 5분 정도 있어서 제가 하나 질문을 드리면 네. GPT-2가 아니라 다이얼로그 GPT를 선택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간단하게 다이얼로그 GPT의 이점은 본인 생각할 때 뭐가 같은지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네. 다이얼로그 GPT, 그러니까 단순히 GPT 모델을 사전 학습하고 GPT 모델을 대화에 이제 리스폰스로 뱉어내기 위해서 파인 튜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굳이 다이얼로그 GPT로 사전 학습을 하고 다이얼로그 GPT로 파인 튜닝을 하는데 이점은 다이얼로그 GPT는 방금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대화에 좀 더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MMI 로스라는 GPT와는 다른 로스 펑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펑션의 이제 이점이 무엇이냐면 애매한 답변들 제가 여기서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제 답변이 좀 클러스터링 하다 보면 이게 좀 답변의 의미가 구체적이지 않고 좀 두리뭉실한 답변에 이제 많이 클러스터링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케이나 예스, 땡큐, 빠이 이런 간단한 답변들이 이제 확률이 높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은 실제로 저희 사용하는 언어에서도 그런 답변이 많이 사용하고 실제로 다른 모든 질문에서도 이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답변이기 때문인데요. 다이얼로그 GPT는 이를 방지하고자 좀 약간
질문과 답변의 연관성이 좀 떨어지는, 다시 말씀드려서 리스폰스가 되게 드루뭉실한 블렌디드한 답변일 경우에는 스코어링을 낮추는 펑션이 지금 제가 설명드렸던 MMI 로스입니다. 그래서 답변이 좀 더 구체적이고 하는 것이 이제 사람답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점이 GPT와는 다르게 들어있다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네, 없으시면 마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4가지 강의가 있는데 지금 시간이 정말 칼같이 맞춰지고 있어요. 지금 예, 잘 들었고요. 재밌었습니다.